안녕하세요, 송책방입니다. 오늘은 한강. 많이 늦었죠. 지각도 이런 지각이 없는데 다행히 그래도 12월 10일 시상식 전에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노벨문학상 발표하고 한 3주 이내로 이제 영상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브이로그 이제 소년이 온다 읽는 거를 올렸던 거고,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주문했던 책이 굉장히 한 권이 늦게 왔어요. 한 달도 훨씬 넘게 걸려서 도착을 하는 바람에 그걸 읽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한강 작가님의 작품 소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추천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 말을 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천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 작가님 책들 중에서 읽어서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감상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한강 디에센셜 한강입니다. 이 책을 많이들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없어가지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 이 책을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띠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래는 교보문고 한정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양장본 하드커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둘 걸 하고 좀 후회를 하긴 했습니다. 이 보급판은 그냥 무선제본이에요. 소프트 커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보면은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산문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라보 시간은 읽었어요. 회복하는 인간이 되게 읽고 싶었고, 시는 시집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산문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출간 후회가 작별하지 않는다 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는 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라고 하면은 이제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제 내용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 막 이런 게 다 알려졌으니까 좀 무거운 게 싫다, 버겁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 디에센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히라보 시간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래서 이거 한 권이면은 일단은 찍먹용으로 굉장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읽었어요. 이걸 정말 양장본을 사둘 걸 그거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시집인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입니다. 이 문학과 지성 시인선 네,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여기 굉장히 시인선 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시집들도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 도서관이었는지 그냥 동네 도서관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을 읽었던 책인데, 솔직히 저는 시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강 작가의 시집이니까 한 번 읽었던 것에 불과했는데, 이제 또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시고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또 좀 새롭게 읽히는 게 있어서 그때는 솔직히 그냥 읽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좀 와닿는 시가 몇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인덱스 이렇게 붙여놨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시 중 하나가 이 회복기의 노래라는 시예요.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이 시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뭔가 물론 이제 작가의 의도 같은 게 있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약간 시는 자기한테 와닿는, 자기가 이해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힘들어서 이제 눈앞에 따뜻한 빛이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보지 않고 그냥 슥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 빛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빛이 지나갈 때 눈을 떠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게 회복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일관적으로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는 고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뭔가 주목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읽어보면 뭔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책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 책, 채식주의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를 딱 한 번 읽었고 그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게 태반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읽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새에 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제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주문해서 이제 받자마자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정말 많은 걸 뭔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단 소재가 굉장히 자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흡인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읽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읽을 때. 굉장히 복합적인 고통이에요. 이거는 뭔가 소년이 온다처럼 단일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한 인물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채식주의자가 되려는 영애를 중심으로 세 편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영애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주로 되어 있죠. 영애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순서대로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이 있는 건데 솔직히 잘 읽힌다고 해도 읽을 때 괴롭지 않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고통을 느껴야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뭐 해설 같은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뭐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냥 호호를 떠나서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류의 고통도 좀 많이 느껴봐야 사고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이 개정 전 표지가 좋았는데 이 표지도 굉장히 예쁘지만 저는 개정 전 표지가 좋았다는 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작품은 제가 한강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 흰입니다. 흰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을 한 다음에 사게 됐는데, 이 흰은 이제 이 인덱스 양을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제가 굉장히 뭔가 깊이 공감하고 감명을 받은 문장이 굉장히 많고, 이게 소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온갖 흰 것, 그리고 그 흰 것들이 다 뭔가 고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고통을 해치고, 그 모든 흰 것들을 해치고 이제 한강 작가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캐치해내려고 하면서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좋고, 저는 마지막에 이 해설도 굉장히 괜찮게 읽었어요. 이 해설이 뭔가 굳이 이 흰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같은 것도 많이 좀 해설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해설에 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해설도 굉장히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흰이었습니다. 드디어 파이널리 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책들은 이 문구가 적혀있는 띠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흰에 있는 띠지에 있는 문구를 읽어보면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책, 당연히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불과 노벨문학상 발표 한 달쯤 전에 이제 클럽 청비 가입할 때 선택도서로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어가지고 이 책이 없어서 이거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뒀었는데 마침 선택도서에 있어서 이게 출간 10주년 기념 양장 특별판이래요. 그래서 이제 양장으로 있어야 보관이 좋으니까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받았을 때도 제독을 했고 브이로그 올린 거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보면 이 인덱스가 전부 제가 오열했던 포인트입니다. 정말 읽기 너무 힘든 책이고 내용은 얼마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행간과 여백을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느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은 꼭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면 이 책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짝 저는 이 책을 추천한다 정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한강 작가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문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세 권,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흰 이렇게 넣어야겠다. 이렇게 세 권, 세 권 다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가 번역한 작품이고요. 표지가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받은 다음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저는 뭐 개정 전 표지도 좋았지만 이렇게 통일되고 예쁜 표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번역서로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책을 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들은 전부 번역서로 읽어왔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원서로 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지금까지 쭉 번역서를 읽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작품이 또 어떻게 번역됐는지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그 채식주의자를 예전에 읽을 때도 뭔가 그 번역이 돼가지고 유명해졌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번역서를 읽어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한번 읽어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많이 이해는 못했겠고 한 권씩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읽어본 소감을 얘기하자면 흰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특유의 서늘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영어로는 좀 표현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한국어가 통찰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통찰의 언어, 나쁘게 말하면 생략이 너무 많아서 알아듣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흰이 그렇다는 점에서 좀 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읽으니까 좋습니다. 뭔가 약간 영시를 읽는 기분? 그 약간 산문이라기보다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시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번역이 됐겠죠. 제가 놀란 점은 굉장히 쉬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읽기가 굉장히 편했고, 오히려 좀 더 약간 그 채식주의자를 읽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되는 지점은 너무나도 그 한국인의 뭔가 정서 같은 거를 잘 알아서 그렇다는 점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부감이 돼서 볼 수 있는,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얘기처럼 보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완전 낯설고, 이건 이거대로 좀 힘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읽는 게 더 힘들었고, 이제 원서를 읽을 때는 그냥 술술 넘겼죠. 술술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는 오히려 들어가는 게 좀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이 온다는 뜨문뜨문 읽었어요. 제가 인덱스 이제 원서에 표시해 놓은 부분들 위주로 이제 뜨문뜨문 읽었는데, 번역이 어쩌다 하는 거는 뭐 이 앞에 책들도 그렇지만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영어를 100%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특히 소년이 온다에서 특이하고 좋았던 점을 꼽자면, 소년이 온다는 각 장에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장 어린 새, 2장 검은 숨, 그리고 뭐 6장은 꽃핀 쪽으로, 에필로그는 눈 덮인 램프, 이런 식으로 각 장에 이제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영문판 소년이 온다에는 각 장의 주인공 혹은 화자가 이제 부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1장의 부제가 어린 새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보이, 그리고 뒤에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제 시간적 배경을 적어놨습니다. 198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더 뭐뭐뭐, 더 직업명이라든지 뭐 더 보이즈 프렌드. 두 번째 장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맞네요. 더 보이즈 프렌드 1980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소년이 온다를 읽을 때 그 각 장의 주인공들이 이제 고유명사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인물들이 대표하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대표하는지, 어떤 인물군을 대표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제 이 사건 자체도 생소할 거고, 그런 의미도 그냥 읽어서는 알아채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아예 그 부제목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죠. 이게 이해하기 더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게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거든요. 이건 6장이다. 더 보이스마더. 저 이거 이 부분에서 정말 엄청 울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읽기 힘들었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거는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눈물 폭탄이에요. 이렇게 6장이 가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에필로그가 약간 그 한강 작가의 약간 자전적인, 한강 작가가 자신을 약간 대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에필로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필로그의 제목은 더 라이터입니다. 시간도 2013년이에요. 2013년이 소년이 온다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었겠죠. 2014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고, 왜냐면 이 에필로그가 있어서 이 에필로그 다음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시 힘들면 이거부터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번역은 굉장히 읽기가 편하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인트로덕션에, 소년이 온다가 인트로덕션에 그 이제 사건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읽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번역서가 이런 식으로 읽히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나는 그런 걸 해온 거구나, 그런 책을 읽어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를 많이 배출한 나라는 맨날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또 노벨문학상 작가를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앞으로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소설인 한강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이거는 출간되자마자 읽었고요. 북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이 말은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저는 소년이 온다도 힘들다 그러면은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한강 작가도 가장 자신의 최근 글을 읽어달라고 이제 추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그 작가가 가장 나중에 쓴 글이잖아요. 가장 정제되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좀 명확하고, 무엇보다 이것도 이제 소년이 온다와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부터가 소년이 온다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한강 작가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대표한다고, 이 제목이 그걸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책을 다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근데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는 약간 마음 깊숙이 와닿는 그런 무언가를 느껴야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얘기하려면은 얘기 못할 것도 없지만, 근데 이거는 내용을 얘기한다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오히려 읽으면서 안 울었어요. 그냥 그저 계속 좋았고, 그냥 뭔가 깨달음의 시간 같은 걸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는 이쯤으로 하고, 제가 한 달 넘게 기다린 책이 바로 거꾸로다. 이 일본어 번역서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일본어 번역서. 읽을 때 와카레오 츠게나이라고 읽습니다. 그 번역은 사이토 마리코님 이고, 이게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주문해서. 이것도 이제 띠지를 보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노벨문학상 이후에 찍은 책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일본 출판 강국이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걸 읽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이 사이토 마리코 님도 막 한국에서 막 유학하면서 한국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고 번역을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주도 사투리를 오키나와 사투리로 이제 변환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제주도와 오키나와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유사성까지 이제 주목을 한 거니까, 이런 번역이라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번역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다행히 제가 일본어는 100% 이해할 수 있어서, 다만 일본어 책을 많이, 이제 한강 작가님 작품이 일본어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히라보 시간도 있고 흰도 있고 시집도 번역이 됐는데, 이걸 다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가격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 문고본이 아니라 단행본이 먼저 나와요. 가격 보이시나요? 2,500엔인데 너무 비싸서 가장 읽고 싶었던 이거 한 권만 골랐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느꼈던 게,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같은 동아시아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느낌을 잘 살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번역가가 이제
번역가의 역량에 따라서 잘 살리고 못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주는 느낌 있잖아요. 언어가 주는 느낌의 유사성, 그런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는 좀 더 가깝게 느낀 거고 영어는 저는 좀 더 멀게 느낀 거죠. 실제로 한국어랑 영어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느낀 거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약간 그 말투 번역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게 일본어가 주는 그 특유의 둥글둥글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다. 그 약간 작별하지 않는다 원서가 주는 서늘하고 축축하고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좀 둥글둥글하게 느껴졌다. 약간 그냥 언어적 특성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도 잘 읽었고,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이제 작가 후기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강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도 번역이 마음에 들어서. 何年か前どなたかに次に何を書くのですかと聞かれたとき、愛についての小説であれば良いのですかと答えたことを思い出す。今の私の気持ちも同じだ。この本が究極の愛についての小説であることを願う。究極の愛, 이거는 이제 지극한 사랑을 궁극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일본에도 지극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극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궁극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일본어 표현에서는 좀 더 약간 기원, 근본적인 의미에 와닿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궁극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자 후기가 있는데, 이 역자 후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 역자 후기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그 이제 한국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4.3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4.3 사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소제목에 와카레 우츠게나이, 작별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 간단하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자 후기에 굉장히 길게 제주 4.3 사건과 그 4.3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까지, 후대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뭐 오늘날의 4.3 사건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까지 다 조사해서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해서 읽어볼 만한 일본 서적 같은 것도 다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이건 거의 무슨 소설이 아니라 뭔가 논픽션 책에 참고 자료 붙여놓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해두셨는데, 이런 점이 굉장히 번역에 신뢰를 가게 하고 굉장히 좀 고마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조차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이제 외국에 이렇게 알리고 이제 알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문학을 매개체로 이제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역자 후기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4.3 사건에 대해서 쭉 써온 이유는 전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의 의미를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타이틀 와카레 우츠게나이 라고 번역한 이유라든지 그런 거를 쭉 써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뭔가 하나의, 이것도 일종의 작품 해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을 해주신 게 보여가지고 저는 이 역자 후기가 굉장히 보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굉장히 좋았던 책입니다. 저는 그렇죠. 최애는 흰인데 흰 다음은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는 경험이 굉장히 특별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흰은 그냥 제가 좋았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뭔가 고통의 이미지라든지 흰색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많이 공감이 됐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후에도 현대사에는 트라우마라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리고 또 다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이제 독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제목대로 계속해서 잊지 않는, 작별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로 알매 과정을 거쳤다면 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로 지극한 사랑을 가슴속에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 문학으로 인해 더 나아가서는 이 컨텐츠들을 통해서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읽고 보고 쓰고 그런 모든 행동으로 우리는 뭔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사랑이라든지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지금 또 한 번 현대사의 중심에 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는 거를, 그 누구와도 작별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런 책을 읽고 계속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커다란 사랑이, 지극한 사랑이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겠죠. 오늘날 올해 2024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사거나 하지 않는데 노벨문학상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책장에 책이 꽉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나, 대표작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안 읽은 작품들도 있어요. 그것도 차차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